안녕하세요. 옥정중 2학년 친구들. 한 주간 등교 수업을 마치고 또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네요. 만남이 짧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강의 듣기에 학습 효과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5%면 학습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5%를 90%로 끌어올리는 방법. 멈추고 들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글이든 말이든 생각이든 꺼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스스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멈춰서 생각해보고 풀어보고 써보고 설명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 친구들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기간에도 수업이 있고 과제도 제출하지만 그저 시키는 대로 끌려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질문도 하고 또 쉽다고 얼른 마치고 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제시해주는 것 이상의 학습도 하면서 주어진 수학 시간을 내실 있게 보내는 옥정중 2학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다항식의 계산입니다. 우리가 중1에서 배운 1차식 관련 용어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본 학습지는 생각이 터지는 수학 교과서 수학이 발견해서 발췌했습니다. 1번, 보기 주어진 용어에서 각자 2개씩 고르는 그 용어를 넣어서 아래 1, 2, 3, 4번의 식을 친구들에게 설명해보자. 듣는 것보다 먼저 스스로 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멈추고 작성해보세요. 지금. 설명이 되었나요? 선생님이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설명과 같은지, 다른지, 다르면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하며 들어보세요. 항과 다항식으로 설명해 보면 1번은 항이 3개인 다항식이다. 2번도 항이 3개인 다항식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1번과 2번은 다항식이라고 부르지만 등호가 있는 3번과 4번은 다항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참고하세요. 자, 이번엔 계수, 상수항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번은 x의 계수는 3분의 1, y의 계수는 마이너스 1, 상수항은 4이다. 2번은 x제곱의 계수는 3, x의 계수는 마이너스 5, 상수항은 7이다. 자, 이번엔 차수 1차식, 2차식까지 해볼게요. 두 문자를 사용한 1차식이다. 2차식이 아니다. 2번은 x제곱의 차수가 2이므로 2차식이다. 마지막으로 동류항과 분배 법칙을 사용해 볼게요. 3번 2x와 3x는 동류항이므로 뺄 수 있다. 4번 분배 법칙을 사용하면 차식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x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2가 성립한다. 1번 문제를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2번 문제를 같이 살펴볼게요. 문자가 있는 식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친구들의 생각이 옳은지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이어서 듣길 바래요. 자, 멈추고 풀고 영상을 이어서 보는 거 맞겠죠? 자, 이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1번 5a 플러스 6b는 더 간단히 할 수 있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틀렸죠. 이유는 동량이 아니면 덧셈을 할 수 없고 덧셈 기호는 생략할 수 없다. 선생님과 똑같이 쓰지 않아도 돼요. 이유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써서도 다 괜찮습니다. 꼭 선생님과 같은 답을 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2번 5a 곱하기 6b는 더 간단히 할 수 있어. 간단히 할 수 있죠. 5a 곱하기 6b는 30ab이다. 수끼리 곱하고 문자의 곱 앞에 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제곱 플러스 x는 더 간단히 할 수 있어. 간단히 할 수 없죠. 동량이 아니면 덧셈을 할 수 없고 덧셈 기호는 생략할 수 없다. 1번과 같은 이유네요. 4번 4x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11x제곱은 더 간단히 할 수 있어. 네, 간단히 할 수 있죠. 동량이므로 마이너스 2x제곱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엔 1차식 관련 용어를 복습해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전개의 뜻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전개의 뜻을 주제로 한 학습지 2쪽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는 1학년에서 배운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1차식을 계산하는 내용을 복습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와 같다는 것을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분배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지금 영상을 멈추고 1번 문제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1차항과 상수항으로 분리하고 분배 법칙을 어떻게 적용한 것인지 잘 설명할 수 있었나요? 선생님의 예시 설명을 보면서 자신의 설명과 같은지, 다른지, 다르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생각하면서 들어봅니다. 1번 괄호 앞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곱하기 3x 더하기 마이너스 2로 볼 수 있고,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3x와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분리할 수 있다. 여기서 분배 법칙이 적용된 거를 잘 눈여겨봐 보세요. 자, b 더하기 c가 있는 형태죠. 자, 그게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분배 법칙이 적용된 거죠. 2번 분수는 나눗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a-4 나누기 3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나누기는 2a-4 곱하기 역수로 곱해주죠. 여기서 분배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더하기로 쓰고 마이너스 4 곱하기 3분의 1, 자, 이렇게 한번 써서 분배 법칙 적용을 하면 2a 곱하기 3분의
더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3분의 1. 우리가 얘를 계산을 3분의 2a 라고 하고요. 여기는 3분의 4 이렇게 계산을 하죠. 자, 여기서도 분배 법칙이 적용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 a 더하기 b 곱하기 c가 있는데, 여기 앞에는 a 곱하기 c가, 그리고 더하기 b 곱하기 c가 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분배 법칙이 어떻게 적용을 한 건지 설명을 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 봤으면 이제 2번 문제를 가볼게요. 2번 문제에서는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 보고 분배 법칙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설명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잠시 멈추고 영상을 멈추고 2번 문제를 풀고 영상을 이어서 들어주세요. 2번 문제가 잘 풀리고 분배 법칙이 적용된 지점을 잘 설명할 수 있었나요? 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자신이 한 풀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1번. 1번식을 간단히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곱해주죠. 그래서 5x 곱하기 마이너스 2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0x. 그래서 이게 1번 계산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을 곱해서 플러스 6. 요게 2번을 계산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여기를 내려오면서 우리가 분배 법칙을 적용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특별히 분배 법칙이 적용된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꼭 5x 플러스 3y 더하기 2x 마이너스 y 이렇게 있을 때 5x랑 우리가 2x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3y랑 y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동리안끼리 계산을 한다는 건 사실은 이 안에 분배 법칙이 숨어 있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7x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류한끼리의 계산은 분배 법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여기도 3 1y니까 2y 이렇게 할 때 분배 법칙이 적용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3번과 4번도 계속 해볼게요. 자, 3번을 계산을 하면 3x 되고요. 첫 번째 전개, 두 번째 것을 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를 4와 마이너스 x에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4에 곱해줬을 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x에 곱해주면 플러스 2x. 자, 이렇게 분배 법칙 썼고요. 그리고 이제 동류한끼리 계산을 합시다. 그러면 5x.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4번은 어려워했을 친구들도 있으니까 주의 깊게 살펴봐 보세요. 자, 3분의 1, 분모에 3이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분의 2a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4분의 3a 플러스 1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3a에도 1에도 다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a 그리고 4분의 1을 플러스라고 쓰면 틀려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써야 맞죠. 자, 동류한끼리 계산을 하면
3분의 2와 4분의 3을 계산을 해서 써주고 또 마이너스 3분의 4와 마이너스 4분의 1을 계산을 해서 써주면 되겠죠? 자, 분수 계산 안 되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분수는 덧셈과 뺄셈에서는 통분을 해야 되죠. 자, 3과 4는 최대 공약수 12로 통분을 해서 자, 3이었던 분모에는 지금 12로 바뀌었으니까 4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4에서 8이 되고요. 4이었던 분모에는 3을 곱해서 12가 됐으니까 분자에도 3을 곱해서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12분의 1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계산을 해보면 자, 역시나 12로 통분을 해서 자, 여기 4를 곱해준 거죠. 그러면 분자에도 똑같이 4를 곱해서 마이너스 16. 여기다 3을 곱하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3을 곱해서 마이너스 3. 그래서 계산을 하면 12분의 19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3번 문제를 통해 다항식의 전개를 학습해 볼 건데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번 시간에 복습한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상 이쪽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